자, 페이지 162쪽. 그러면은 내일 10시까지 10시까지 하면 그만둬. 자, 수열 봅시다. 그 이 단어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을 좀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봐, 1, 2야. 뒤에 3이 왔을 때하고 4가 왔을 때하고 보면 3 다음에 뭐가 있겠니? 4.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지금 얘가 하나씩 증가했잖아, 그치? 여기 4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여기는 뭐가 될까? 5. 5? 네. 잘 생각해봐. 규칙이 있어. 그렇지. 8이 해야 되지. 맞나? 그치? 그러니까 위에는 1씩 더해진 거고 밑에는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2가 된 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게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성이 있어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규칙성이. 알겠니? 그러면 봐봐. 3.14 516 8 5 4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내가 만약에 네모가 쳐져 있다 라고 하면 됐니? 여기 값이 5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수열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열이라고 하면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 됐습니까?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규칙인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두 가지거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등차라고 배울 거고 얘를 등비라고 배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규칙성은 이거밖에 없어. 알겠니? 또 하나 뭐 예전에 나왔던 거 한번 써볼까? 한번 규칙 한번 봐봐. 1, 2, 3, 5, 8, 14. 그 다음에 얼마일까? 이게 얼마일까? 21. 그렇지. 20일이지. 20일인 거 모르겠는 사람. 얘 더해서 3이 됐지. 얘 더해서 5가 됐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피보나치 들어봤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가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1학년 때 집합 배울 때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얘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틀려. 왜? 1, 2 다음에 3이 올지 4가 올지 모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3이라고 하고 점점점 하면 그 다음에는 4가 온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세 개의 수는 원선 알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제 이름이 뭐죠? 원선아. 네. 얘는 원소고. 쌤이 발음을 멋있게 해주죠. 내가 발음이 정신 같아? 그럴 수 있지. 어우 희한하게 디스를 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가보자. 하나 넘겨볼까요? 자 등차 수열 밑줄 그어볼까요? 164쪽.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동그라미 치고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 1, 3, 5, 7, 9 이렇게 봤어. 자, 이렇게 첫 번째 표현하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 또는 첫 항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를 우리가 항이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 따라서 표현한다고 하면 1은 첫 항이고 2는 둘째 항이고 5는 셋째 항이고 7은 넷째 항이고 9는 다섯째 항이라고 읽어주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얼마씩 플러스 2씩 이렇게 더해지는 거 맞나?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똑같이 더해지는 동,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 더해져야지만 우리가 수열의 규칙성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공차라고 정의를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1, 3, 5, 7, 9 딱 보니까 우리 뭐니? 홀수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함수의 일반형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를 fx를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수열도 마지막 번째 우리가 표현하는 놈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2x-1이라고 해볼게. 그럼 요 x에다가 1부터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볼게. 그러면 f1은 얼마니? 1. f2는 얼마니? 3. f3은 얼마니? 5. 표현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135라는 자연수로 표현되는 식을 2x-1이라고 하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만약에 내가 f100이라고 하면 199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좀 이따 가르쳐 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내가 나타낼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나타내는 일반항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내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땡땡땡땡 갔을 때 얘를 뭐 A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 B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 B2, B3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넘버링한 이 숫자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항의 번호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읽을 거야? 세 번째 항의 값, 얘는 세 번째 항의 값. 그러니까 B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의 값이라고 읽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일반항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A의 n번째 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 n이라는 거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져서 자연수로만 표현되는 것을 항의 번호라고 정의를 해. 됐니? 자연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b의 2분의 3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b의 마이너스 2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됐니?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내가 bn이 쭉 갔을 때 얘는 bn 이렇게 표현하겠다. 됐습니까? 괜찮아? bn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얘는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읽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일반항 그러니까 여기서 뭐 a로 표현하든 b로 표현하든 만약에 c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한다? cn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자 저식을 한번 볼게. A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표현했고 A 두 번째 항을 3이라고 표현했고 A 세 번째 항을 5라고 표현했어. 1이 가서 A n번째 항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를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표현했을 때 공차라는 놈을 보통 간격의 약자를 써서 D라고 표현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 3이라는 놈은 1에다가 2 더한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5라는 놈은 3에다가 5 더한 거 맞지? 3에다가 2 더한 거 맞지?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A4는 7 얘는 5에다가 2 더한 거 맞지? 맞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A1을 1로 표현하고 2라는 놈을 공차라고 표현했으니까 D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A 첫 번째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3이라는 놈이 A 첫 번째에다가 D 더한 거 맞지? 그렇지. A 첫 번째에다가 D 더한 놈이고 얘 2란 놈은 우리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럼 A 첫 번째에다가 얼마? 2배의 D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A 세 번째가 5인데 A 세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A 첫 번째 더하기 2배의 공차라고 표현했으니 얘는 A 첫 번째에다가 2배의 공차 이게 A3인 거고 여기다가 또 D를 한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니? 지금 얘가 5란 놈이 얘인 거잖아.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A 첫 번째에다가 3배의 D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1일 때 1이었고 2일 때 공차가 1배 3일 때 공차가 2배 4일 때 공차가 3배 됐니? 그러면 AN이라는 놈은 첫 번째에다가 더하기 n보다 항수보다 하나 적은 놈이었어. 맞냐? 그리고 공차를 구하면 되겠네. 됐느냐? 이것을 지금 이 수열에서 보면 AN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첫 번째에다가 공차 아니 n-1번째에다가 공차가 얼마? 2 됐니? 그러면 계산하면 2n-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내가 표현한 얘를 이제 암기해야 된다? 뭐라고? 공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야. 됐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수열 일반항.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첫 항하고 뭐가? 공차. 됐어?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를 한번 들어볼게. 마이너스 뭐 할까?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이런 수열이 있어. 됐지? 그럼 여기서 여기 봐도 야야야야야 주목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쓴 놈을 뭐라고 한다고 읽는다고? 첫 번째 항이라고 첫 항이라고 읽는다고. 그치? 얼마 더해졌어? 플러스 얼마? 3 더해졌지. 얼마 더해졌어? 플러스 3.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묻는 거야. 얘 100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를 하나씩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일반항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AN이라고 표현하자. 첫 항이 5야. 플러스 n-1에 공차가 얼마야? 3. 그러면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한번 봐봐. 얘가 네 번째 항인 거 맞지? 4를 넣어봐. 3, 4, 12에서 8 빼니까 4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A 100번째 항은 편하게 구할 수 있어.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8 얼마야? 292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으면 어떤 특정항이라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등차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뭘 뺀다고? n-1에다가 공차를 곱한 놈이 첫째 항을 표현하는 일반항이다. 이해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등차수열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재밌진 않아. 우리 두 수를 더해서 이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무슨 평균이라고 했더라? 산술 평균이라고 했지. 영어야 안 돼. 산술 평균이라고 했지. 산술 평균. 맞냐? 괜찮아? 그러면 봐봐. 1하고 5하고 더해서 2로 나눴어. 1하고 5하고 더해서 2로 나눴어. 3 되는 거 보여? 됐냐? 괜찮아? 또 5하고 9하고 더했어. 5하고 9하고 더해서 2로 나눴어. 됐니? 7 되는 거 맞아? 됐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잘 봐. A라는 놈과 X라는 놈, B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A에다가 B를 더해서 2로 나눈 놈은 반드시 뭐가 되는가? X가 돼야 돼. 됐어?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야. 됐니? 됐어? 어느 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두 놈의 합을 더했을 때 2로 나눈 놈이 항상 중항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배웠어. 됐냐? 산술 평균이 뭐라고?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하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됐어?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봐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 A4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러면 항상 A2에서 A1을 뺀 놈이나 A3에서 A2를 뺀 놈이나 A4에서 A3을 뺀 놈이나 전부 다 얼마니? 2로 똑같이. 됐어? 그래서
얘를 등차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알겠어? 그럼 이웃한 항의 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항을 우리가 이웃항이라고 하는데, 이웃한 항의 차가 항상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같은 것이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전부 다 양수만 보여줬는데 이럴 수도 있어. 어떨 수도 있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 5야. 그 다음에 2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됐어. 규칙 있잖아, 그치? 얼마 더해졌니? 마이너스 30 더해졌지. 맞니? 맞아? 그래서 지금 얘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돼. 그 다음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값이야. 알겠어? 알겠냐? 근데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항의 번호가 카운팅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자연수여야 돼. 항들은 2.5항, 3.5항 이런 건 없어. 알겠냐? 그 항의 값들은 실수 범위에서 상관없는데, 항은 전부 다 항의 번호는 자연수여야 돼. 얘도 한번 표현해 볼까? 얘는 뭐 bn이라는 수열을 표현해 보자. an, bn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가는 일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야? 5야. 그 다음에 항수보다 한 번째 작은 놈보다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n이고 플러스 3이고 더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의 뭐야? 일반항인 거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넣어봐.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B1이잖아. 얘가 B1이고 얘가 B2고 얘가 B3고 B4고, B1은 얼마야? 5 맞네. 그럼 내가 만든 식이 틀림이 없다는 얘기야. 한번 일어서 들어. 그 다음에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 12에 8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항만 구한다고 하면 어떤 수열의 항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항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첫 번째 시간 40분까지만 할 테니까 좀 집중하세요. 이해되셨지? 네. 자, 그럼 개념 체크 165조 쪽에 1, 2, 3, 4번 얼른 한번 풀어보십시다. 개념 체크야. 노트 펴고. 다 됐습니까? 뭘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
앞에 거보다 활용보다 좀 더 간단해. 수열은 아닌가? 나의 생각인가? 자, 대형책 1번 봅시다. 다음 등차수의 공차를 구하시오. 얼마가 더해지느냐를 묻는 거야. 더해지는 건 실수라고 했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3579 공차 얼마야? 2지. 두 번째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공차 얼마니? 마이너스 4. 됐습니까?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겠니? 1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얼마야? 6분의 1이겠네. 그치? 맞아?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럼 A에는 됐습니까? 아니 7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그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3, 7, 11이야. 됐습니까? An은 뭐 An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Bn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첫째 항 마이너스 1이고 하나 적은 놈의 뭐야? 공차의 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3. 공차를 셈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여기서 빼면 돼. 거꾸로. 알겠습니까? 얼마니? 4지. 됐어?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기 그냥 공차인 거야. 거꾸로 더한 게 공차니까 알겠습니까? 더해지는 거에 역연산이 뺄셈이잖아. 그치? 이해됐지? 그 다음에 4번 부분. 4번에다가 등차 중앙이라고 적어놓을까? 등차 중앙. 1번에 4, x, 마이너스 2, y, 8 했을 때 구해라. 그냥 얘만 놓고 봐라. 됐어? 그럼 얘가 등차 수형이라 했지? 그럼 4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2배 나눈 놈이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됐니? 괜찮습니까? 그럼 x는 얼마야? 1이겠네.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 개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을 2로 나눈 놈이 y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5. 어렵지 않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0 더해진 거지. 그치? 마이너스 3 더하고 마이너스 3 더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됐어? 항상 뭐야?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이 없는 거는 안 돼. 이해됐어요? 4-2번은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원하지가 않지? 시원하냐? 시원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필수의 2번까지만 하고 좀 쉬자. 그리고 좀 자. 네. 지금 선생님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다음 시간 내일은 조금 직관적인 풀이를 조금
이론을 가르쳐 줄 텐데 오늘 선생님 설명하는 거는 공차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공식을 알겠지?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첫 항이 1이래. 그리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래. 됐니?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등차수열이니까 네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4-1에다가 공차 D 한 놈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면 등차수열을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 개 항이 주어져야지만 알겠습니까? 첫 항이든 공차든 항이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A1 플러스 D가 3D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됐어? A1이 1이라면 넣었어. 1 집어넣고 얘가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이고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구하라고 했어? 일반항 구하라고 했지? 일반항 A에는 첫항 n-1에 공차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2고 더하니까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네. 내가 일반항을 제대로 구했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이 16이고 여덟 번째 항이 25래.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첫 번째 항에는 1을 안 붙일게. 알겠냐? 그냥 A라고 표현할게. 됐어? 자, 그러면 이분은 A 플러스 n-1이니까 4D 플러스 16이시고 얘는 첫 항 더하기 7D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빼게 되시면 마이너스 3D 빼면 마이너스 25에다가 16 맞습니까? 마이너스 25에 16이니까 얼마니? 9인가? 마이너스 9 되는 건가? 맞습니까? 그럼 D는 얼마? 3 이렇게 되겠네.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치? 아무거나 넣어도 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럼 A는 4, 3, 12는 16.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 4가 되겠네. 자, 일반항 구해볼까? A에는 첫 번째 항 n-1에 공차 3. 그러면 3엔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계산하기 맞는지 한번 볼까? 5, 3, 5, 15, 16 되네. 3, 8, 24, 25. 내가 일반항 제대로 구했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의시험 7시까지.